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고 싶거든 술 마시는 모습을 세심히 관찰하라. 밥상머리에서도 본성이 드러나지만 술은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잔혹하게 본심을 드러낸다. 술은 인간이 쌓아온 억압과 가면을 단숨에 벗겨낸다. 평소에는 점잖은 척, 교양 있는 척 하던 사람도 술잔 앞에서 속내가 드러난다. 조금만 취기가 오르면 말투가 바뀌고 감춰둔 욕망이 터져 나온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술자리를 통해 사람을 시험했고 결혼이나 동업을 앞둔 사람과는 반드시 술을 함께 했다고 한다. 술은 인간의 본심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확인된 진실이다. 술은 혼자 마실 수도 있지만 진짜 술은 나눌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술을 권하는 태도부터 이미 그 사람의 품격이 갈린다. 억지로 술을 권하는 자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성향이 있다. 심리학적으로는 통제 욕구가 강하다. 내가 하라면 해라라는 무의식적 권력의식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술자리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도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 한다. 반대로 술을 권할 때도 절제와 존중이 담긴 사람은 깊은 인격을 지닌 자다. 술을 권하되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사정과 상황을 헤아리는 사람. 이런 자는 삶에서도 배려와 절제를 잃지 않는다. 노자는 상선약수라 했다. 물이 으뜸 가는 서남은 다투지 않고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술을 권하는 태도에서도 이 말은 그대로 통한다. 억지로 흘러넘치는 술은 홍수가 되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술은 즐거움이 된다. 실천의 의미로서의 성찰은 술권의 의도를 살피는 데 있다. 상대의 편안함과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두되 가능하면 선택지를 여유 있게 주려는 자세가 품격의 시작이다. 거절의 뜻을 밝힐 때도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술을 받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 두 손으로 잔을 받으며 고개 숙여 감사하는 자는 기본 예의가 몸에 밴 사람이다. 한 손으로 대충 받거나 심지어 시선조차 주지 않는 자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하다. 작은 잔 하나에 깃든 태도가 인생 전체에 투영된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는다. 반대로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도 타인을 무시한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작은 일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큰 일에도 감사하지 못한다. 술잔 하나가 바로 그 작은 일이다. 고개를 드는 순간의 호흡과 시선, 손의 위치까지가 예의의 한 축을 이룬다. 술을 받는 태도는 단순한 예의의 전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기본 신뢰와 사람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기초를 다진다. 한자의 미세한 동작 하나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드러낸다. 술을 마시는 속도는 그 사람의 삶의 속도다. 술을 빨리 들이키는 자는 충동적이고 조급하다. 즉각적 보상을 추구하는 쾌락 원칙에 사로잡혀 있다. 일상에서도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신중함이 부족하다. 반대로 술을 느리게 마시며 머무리는 자는 우유부단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다. 기회를 붙잡기보다는 두려움에 머무는 자다. 그러나 술을 적당히 즐기며 천천히 그러나 끊김없이 이어가는 자는 균형 잡힌 사람이다.
이런 자는 자기 조절력이 있고 삶에서도 절제를 지킨다. 공자는 절제의 가치를 통해 즐거움이 해롭지 않게 다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술은 즐거움의 도구이지만 절제가 없다면 그 즐거움은 독이 된다. 이 원리는 오늘날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숫자나 속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침묵의 리듬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의 흐름과 잔의 비움과 체음의 타이밍을 서로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다. 상대의 음주 속도에 따라 잔을 채우고 비우는 타이밍을 함께 공유하는 것. 역시 품격의 표현이다. 술은 가면을 벗겨낸다. 평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자는 일관성과 성숙함을 지닌다. 술에 취해도 품격을 잃지 않는 자는 어디서든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자가 있다. 억압된 분노, 욕망,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평소에 가면은 산산조각 난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폭발이다. 쇼펜하워의 말처럼 인간은 술 앞에서나 돈 앞에서나 본심이 드러난다. 술자리는 인간을 시험하는 가장 솔직한 무대다. 확대된 내면의 흐름은 이렇다. 취기 한두 잔이 주는 가벼운 변화에서 시작해 더 깊은 억압과 욕망의 표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얼마나 잘 다스리는지, 타인과의 경계선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드러난다. 따라서 술자리의 취함은 피해야 할 위험 신호이자 스스로의 경계와 책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취한 뒤의 행동은 남은 이들에게 신뢰의 여부를 남긴다. 사과와 책임의 자세, 그리고 상황에 맞는 안전한 대처가 남은 이들에게 남아있는 품격의 잔향이다. 술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 남의 흉만 보고 가벼운 말만 늘어놓는 자는 불안과 열등감을 가진 경우가 많다. 자식의 두려움이나 자신의 가치를 세우지 못하고 타인을 깎아내려 우위를 점하려 한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투사라 한다. 반대로 깊이 있는 대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는 사고가 성숙하고 교양이 있다. 이들은 술자리조차도 성찰과 교류의 장으로 바꾼다. 탈무드의 말처럼 마른 마음의 거울이다. 술자리의 대화야말로 그 거울이 가장 선명히 빛나는 순간이다. 여기에 한층 더 더해진 깊이는 대화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이끄는 능력이다. 경청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상대의 말 속에서 자신이 품고 있던 편견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확장시키는 창이다.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힐 때는 상대를 배려하는 어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의 흐름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하면 반문 대신 성찰의 질문으로 전환하는 태도에서 성장한다. 술은 나누는 순간 비로소 의미가 있다. 상대의 잔을 살피고 먼저 채워주는 자는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협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반대로 자기 잔만 챙기며 자기만 즐기는 자는 자기 애적 성향이 강하다. 관계를 수단화하고 타인을 도구로 여긴다. 술은 혼자 마시면 독이 되지만 나누면 약이 된다. 홀로 마시는 술은 외로움이지만 함께 나누는 술은 기쁨이다. 술의 나눔은 경제적 교환을 넘어 정서적 유대의 기반을 다진다. 잔의 순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작은 배려가 큰 신뢰를 만든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
서로의 취향과 컨디션을 존중하며 지나친 강요를 피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술자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술자리가 끝날 때 계산하는 태도는 곧 인생을 대하는 태도다. 먼저 지갑을 꺼내는 자는 책임감과 신뢰성을 보여준다. 작은 돈일지라도 기꺼이 내는 자는 큰 일에서도 의리를 지킨다. 반대로 계산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자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다. 작은 돈에서 보이는 무책임은 반드시 큰 일에서도 드러난다. 정약용의 말처럼 작은 돈을 다루는 태도가 곧 큰 일에서의 신의로 이어진다. 술값 계산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신뢰를 가늠하는 시험치다. 이 한 구절은 경제적 거래를 넘어 관계의 안정성과 진정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작용한다. 지출의 투명성과 상호 존중의 원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서로의 이익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합의된 규칙을 미리 세우는 것이 실무의 품격을 높인다. 술자리가 끝나고 난 뒤 자신의 잔을 치우고 자리를 정리하는 자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작은 휴지 하나, 젓가락 하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거기서 교양 수준이 드러난다. 그냥 일어나 떠나버리는 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쓴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법. 그 단순한 도리를 지키는지가 곧 인품을 드러낸다. 작은 정리 습관이 곧 삶 전체의 태도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정리하는 태도는 공동체 의식의 한 축이다. 주최자나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짧은 인사도 중요하다. 떠날 때 공간의 질서를 남기는 것은 남아있는 이들에 대한 배려이며 자신이 남긴 인연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다. 이처럼 뒷정리는 단지 물리적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도덕적 마감이다. 편한 자리에서는 누구나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의자가 불편하거나 술이 입에 맞지 않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드러난다. 조금의 불편에도 불평을 늘어놓는 자는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진다. 반대로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즐길 줄 아는 자는 인생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스피노자는 말한다. 자유로운 인간은 운명에 불평하지 않는다. 술자리의 불편함 앞에서도 묵묵히 웃는 자, 그가 바로 자유로운 인간이다. 불편한 환경은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이때의 태도는 단순한 인내를 넘어서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환경 적응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큰 힘이 된다. 불편을 감수하는 자가 결국은 더 넓은 인생의 무대에서 더 큰 신뢰를 얻는다. 술을 쏟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 반응이 진짜 본성이다. 차분히 닦으며 미안함을 표현하는 자는 침착하고 책임감이 있다. 반대로 당황하며 남 탓을 하는 자는 책임감이 부족하다. 작은 실수 하나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거기서 위기 대응 능력이 드러난다. 위기 앞에서 차분한 자만이 큰일을 맡길 수 있다. 실수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책임 있는 태도다. 사과의 진정성, 구체적인 개선 의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이 남겨진 이들에게 신뢰를 남긴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냉정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관계의 균열을 최소화하는 것이 품격의 표현이다. 정약용의 지혜는 남을 판단하는 도구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이다.
나는 술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는 술잔 앞에서 품격을 지키는가? 아니면 본색을 드러내는가? 이 질문은 내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다. 군자는 술을 마셔도 품격을 잃지 않고 소인은 술 앞에서 진짜 본색을 드러낸다. 이 진단은 단순한 자기 판단을 넘어 삶의 방향을 재정렬하는 힘이 된다. 자기 성찰은 스스로를 관찰하고 행동의 이유를 탐구하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작은 일상에서의 의도와 선택이 결국 큰 삶의 방향을 형성한다. 스스로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지를 꾸준히 물어야 한다. 술자리의 대화 속에서의 자신의 태도,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기 표현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과정은 자기 성장을 촉진한다.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다. 술은 인간의 품격을 시험하는 자리이자 본심을 드러내는 무대다. 중요한 사람을 알고 싶다면 술자리를 가져라. 사업 파트너든, 결혼 상대든, 깊은 친구든 술자리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가장 진실하다. 정약용이 말했듯 사람의 진면목은 술 마시는 모습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술자리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자가 되라. 그때 너의 인생은 신뢰와 존중 위에 세워질 것이다. 술은 거울이자 도구다. 거울처럼 본심을 비추되 도구로 삼아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를 다듬는 방향으로 쓰일 때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진다. 술자리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너의 인품을 형성한다. 타인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거울이 되길 바란다.